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보내드리겠습니다.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부터 3단계로 격상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김해시는 4단계가 적용되는데요. 서창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김해에서 발생한 하루 평균 확진 환자는 26.6명. 정부의 4단계 기준을 넘어서자 김해시는 결국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도내에선 처음입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고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이용 인원수 산정 제외 등 인센티브도 중단됩니다. 유흥업소와 노래 연습장 등 990곳의 영업이 중단되고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등은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경남 전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약 2주간 3단계로 올라갑니다. 수도권 확진자 폭증에 따른 풍선 효과와 휴가철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부터 55세 이상 59세 이하, 60세부터 74세 가운데 예약 취소자나 접종 연기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가 지금 많이 또 확산되는 바람에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런 또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이렇게 정부에서 한편 경남의 신규 확진자는 창원 39명, 김해 22명, 거제 9명, 밀양 4명, 양산 3명, 통영과 함양 2명, 진주와 함안 각 1명 등 모두 83명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어제 창원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전에 진실은 바뀔 수 없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김경수 전 도지사. 그동안 저를 믿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면서도 진실은 바뀔 수 없다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법부에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어 가족 측근들과 인사를 나눈 뒤 검찰의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바로 입감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 전 지사는 1심에서 구속 수감된 77일을 제외한 앞으로 1년 9개월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도소 앞은 김 전 지사 지지 반대 세력이 모여 혼잡한 모습을 보였지만 큰 마찰은 없었습니다. 김 전 지사는 수감 직전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노형우 국토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덕도 신공항과 불경 메가시티 등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남도청 공무원들에겐 권한대행과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힘을 모아줄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고수온으로 남해안 양식장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역대 최악의 더위로 꼽히는 2018년의 버금가는 불볕더위가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시 산양읍 앞바다. 물고기가 더위에 지쳐 힘없이 몰려다닙니다. 면역력이 떨어져 피부병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바다 수온은 25도를 넘어 예년보다 최고 3도 이상 높습니다. 이미 통해 중남부와 남해 서부에 고수온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어업인들은 산소 발생기를 가동하고 차광막을 설치했지만 계속 오르는 수온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가니까 고기가 면역도 떨어지고 힘이 없어서 피부병 동반해서 이제 괴사가 진행되고 폐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특히 경남의 양식 어류 2억 3천만 마리 가운데 절반 이상이 조피볼락이나 쥐치 등 고수온에 취약한 한류성 어종입니다. 경남의 고수온 피해는 2012년부터 시작돼 2018년에는 1,900만 마리가 폐사해 최악의 해로 기록됐습니다. 당국은 산소 발생기와 면역 증강제, 저층 해수 공급 장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민들이 고수원과 적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그런 생각입니다. 양식 어류 폐사 한계 수온인 28도에 근접하고 있는 데다 남해 일부 바다에는 빈산소 수괴까지 발생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밤낮으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관측되기도 했는데요. 벌써 2주 넘게 경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도 창원을 포함한 4개 시군은 폭염경보가, 그 밖의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 33도, 하동은 34도, 창녕은 35도까지 치솟으면서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맑은 하늘 속에 강한 햇볕이 내리쬐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오늘까지 습도가 낮아서 체감 온도가 기온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창원 23도, 함안은 21도 내외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34도, 밀양은 35도까지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거창의 낮 기온 32도, 진주는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당분간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이슈가 되는 인물을 만나보는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23일은 고 노회찬 전 의원의 3주기였는데요. 노회찬 재단의 김형탁 사무총장을 만나봤습니다. 이종승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23일에 고 노회찬 전 의원 3주기였습니다. 그날 창원에서도 노회찬 6.4.11 시사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노회찬 의원께서 젊은 시절에 가난하고 소외받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이후에 또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노동운동가로서 활동했던 모습, 그리고 노동운동의 또 연장으로서 진보 정당을 만들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성공도 이루었지만 좌절과 한계도 겪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노회찬 6411이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텐데 노회찬 의원의 6411 버스 연설이 대단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름은 있지만 자기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노동자들, 투명 노동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투명 노동자들의 어떤 삶을 함께 하려고 했던 노회찬 의원의 의지,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 전체를 보면 한때는 노동운동가로 또는 한때는 정치인으로 그때 활동하지만 그 속에 아주 일관되게 가난한 노동자들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신들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가 노 전 의원 3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3주기 의미는 무엇일까요? 노회찬 의원의 생전의 정치 철학, 그리고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온전하게, 뚜렷하고 명정하게 좀 보여줄 수 보여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는 이 3주기 이제 추모 이 기간을 지나면 노회찬 의원의 어떤 이 정신, 특히 6.4.1로 대표되는 노회찬 의원의 어떤 정신을 우리 현실 속에서 제대로 드러내기 위한 작업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노회찬 재단에서는 다양한 추모 사업 진행하고 있죠. 올해 계획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재단 홈페이지 오시면 온라인 추모관이 있습니다. 온라인 추모관에는 노회찬 의원의 아주 어릴 때부터의 어떤 기록, 얼팜에서 전체 어떤 삶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특히 올해는 노회찬 의원이 2007년도 당시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경선 시기에 제7공화국을 선언했는데 제7공화국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나타내는 그런 기록들이 많이 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회찬 평전 작업을 이렇게 마무리 작업을 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노회찬 평전이 이제 발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노회찬의 어떤 정치가 무엇이었는지 좀 더 뚜렷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하반기에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이 선언했던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새로운 세상의 선언,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뭐 토론회라든지를 통해서 좀 분명히 좀 밝히는 그런 작업들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은 대통령 선거부터 지방선거까지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 노 전 의원의 정신이 반영되고 이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들을 노회찬 재단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그 대통령 선거 그리고 또 지방 선거에서 노회찬 의원이 생전했던 이 정치에 대한 꿈들을 좀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 정책들, 공약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이제 그를 닮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배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경남의 행사 소식 정리했습니다. 창녕 고암 국도건설공사 주민설명회가 오늘 오전 11시 창녕 대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립니다. 2022 창원 조각비엔날레 추진위원 위촉 및 회의는 오후 3시 창원 성산아트홀에서 진행되고요. 시니어 바둑리그 통영 디피랑 팀 선수단 출범식은 오후 4시에 통영시 일청사 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농업인 사과 동아리 전문가 초청 교육은 오늘 오후 1시 함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를 방문했습니다. 하 권한대행은 예타조사 마무리 중인 남해여수 해저터널 건설 사업 등 현안 사업의 예산 반영을 요청했으며 내년 3월 출범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착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관련 도시계획안을 승인 고시하고 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 설계와 보상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센터 반대추진협의회는 진주시가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택가와 사유지에 문화센터 건립을 강행해 절차적인 정당성을 결여했다며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진주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 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물초울공원 물놀이장을 완공했습니다. 4,300제곱미터 토에 10개 종류의 놀이시설을 갖춘 물초울공원 물놀이장은 안전점검 이후 진주시가 운영 관리합니다. 창원시가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앞두고 창원 시내버스 9개 회사와 시행 협약을 맺었습니다. 준공영제는 지자체가 노선 조정권을 갖고 업체는 버스 운행과 노무 관리를 수행하며 시와 업체가 수익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창원시는 노선 운영 방식을 공동 배차제에서 개별 노선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함양경찰서 소속 간부 A씨가 지난 24일 밤 9시쯤 함양군 함야급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같은 날 밤 9시쯤 거창경찰서 소속 간부 B씨도 함양군 지곡면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한 차를 들이받고 도주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경남경찰청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 민유호 최종진 박사 연구팀이 일본이 독점하던 초소형 세라믹 마이크로 입자 제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은 마이크론 크기의 콜로이드 입자가 고르게 분산하도록 하고 조립 속도를 동시에 조절해 구형도와 밀도가 매우 높은 초소형 세라믹 구형 조립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창원시가 결혼 드림론 시민과 함께 해법 찾기란 주제로 창원시 인구정책 시민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해 창원시가 추진하는 결혼 드림론 사업의 적정성과 도입 효과 등을 분석했는데 결혼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아동 중심의 주거 지원 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